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쉽게도 방학이 끝나고 이따가 시간 나면 저기 카페에 여러분들이 활동하신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왜 배우냐면 1학기 내내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구구단 빨리 하려고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계를 보면서 이제 2학기 도형 부분이 많은데 시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도형들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보고 새로운 것도 생각해보고 디자인이나 그런 것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것도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시계를 시계판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방학할 때 해보시라고 숙제로도 내드렸었죠. 1학기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딴 거 필요 없고 요거였죠. 1학기 말에 지난번에 갔던 건 이거죠. 이거 옷걸이 하나면 끝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학교 등교할 때 출입문에 그 출입문에 그 자바라 문 있죠. 그거하고 구조가 똑같죠. 마름모 걸로 돼 있죠. 그래서 동의각이 아니죠. 평행하면 동의각과 억각도 같더라. 거꾸로 동의각과 억각이 같으면 평행하게 되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몽고인들의 집 개르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성질도 살펴봤죠. 그래서 평행사 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들 그런 기본 도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져서 평면 도형에 가서 여러분들 삼각형, 사각형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런 거는 이 도형에 대한 성질은 배워서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컴퓨터는 많이 안 그렇습니다만 스마트 기기, 안드로이드 스마트 기기들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추가되었죠. 그 중에 지문 인식, 지문이 뭐죠? 지문? 핑거프린트라 그러죠. 핑거프린트.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공항에 가니까 지문을 찍으라 그러는데 핑 그러는 거예요. 핑거 다 발음을 안 하고 핑 그래가지고 뭘 핑이라 그러나 그랬더니 핑거프린트를 얘기하더라고요. 지문. 신기하게도 이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범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그 경찰관이나 형사들이 범인의 지문을 찾아서 누군지 인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그때 전 국민이 다 손가락을 10개를 지문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청에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사람이 요즘과 같이 안 좋은 경우에 사람을 찾는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조해서 찾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문인식뿐 아니라 이제 음성인식 더 나아가서 얼굴인식도 되고 또 홍채 아세요? 홍채? 사람의 눈의 눈동자 홍채의 모양이 또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군지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도어락 잠금 장치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금융 그러니까 전자결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열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영상. 자, 플레이 해주세요. 특징과 행동적 특징으로 나뉜다. 신체적 특징으로는 얼굴, 홍채, 지문, 정맥 등이 있다. 행동적 특징으로는 음성, 서명, 걸음걸이 등을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문, 얼굴, 홍채다. 바이오 인식 기술 중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지문. 지문은 손가락에 위치한 땀샘이 솟아올라 부드러운 선 모양을 이루어 연결된 것으로 이를 윤선이라고 한다. 임신 24주째 생성되며 그 형태가 개개인마다 서로 다르고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신뢰도와 안전성이 있어 높이 평가된다. 1880년 영국의 외과 의사 헨리 볼즈는 지문의 상이성을 처음으로 파악한다. 그 후 1892년 영국의 유전 통계학자 프랜시스 골턴이 핑거프린트라는 책을 펴내면서 지문이 실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골턴은 이 책에서 사람마다 지문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활용되는 궁상문과 제상문, 와상문 등 지문 분류 방법을 소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1892년 세계 최초로 지문을 이용해 살인사건을 해결하기에 이른다. 그 후 1960년대 후반에 지문을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라이브 스캔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이 분야의 기술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 지문의 특징들은 오늘날 각각의 특징점으로 더욱 세분화됐다. 윤선의 굴곡이 위쪽으로 가장 큰 곳인 중심점, 지문의 융선 흐름이 세 방향에서 모이는 삼각존, 융선이 부드럽게 흐르다가 갈라지는 점이 분기점, 융선이 부드럽게 흐르다가 끊어지는 점이 끝점 등은 오늘날 지문인식 알고리즘의 특징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람마다 얼굴 못 네. 그 다음은 이제 홍채에 대한 기사인데, 그건 다음에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문의 요 무늬의 길이, 각도,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저장해 놓았다가 다른 것과 대조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옛날에 우리 이제 농산물, 지난번에 홍수 때도 막 소가 떠내려가서 지붕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양도 보았는데, 그때 많은 소들이 이제 없어지고 또 자기 집을 잃어버리기도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바코드를 다 찍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소나 돼지들은 지문이 없잖아요. 말굽이라 그래서 이 굽이 있어서 그건 모양이 딱딱해서 무늬를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어디를 봤냐면 코를 봤대요. 그래서 돼지나 소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 거기다 잉크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모양을 딱 찍어놨대요. 그럼 그 모양이 소나 돼지마다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들은 그 지문 대신에 코의 무늬로 이렇게 이거 봐라, 이거 우리 소잖냐 이렇게 판단했다고,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71페이지 펴주세요. 교과서 171페이지 펴주세요. 교과서 170페이지 펴주세요. 170페이지. 펴주세요. 그래서 빨간색 펜 준비해주세요. 지난번에 평면도형의 기본 성질을 이어서 작도와 합동. 작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작도하면 도형을 창작한다, 만든다, 그 뜻입니다. 도형을 그린다, 만든다, 그 뜻이에요. 괜히 어렵게 수학 시간에 말을 만든 것 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작도. 요즘은 대부분 옛날에 원시적으로 종이에다가 그리고 쓰고, 조금 있다가 그 대동여지도도 잠깐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쓰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 CAD 또는 CG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작도와 합동 동그라미 쳐주세요. 합동하면 포개어진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포개어진다, 일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문이 원래 지문과 범죄 현장에 있던 지문과 일치하는가, 같은가, 합동이 되는가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우리 중학교 1학년이잖아.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하지 않고 1번 첫 번째 삼각형의 작도, 삼각형만 그려볼 거예요. 삼각형의 작도. 2번 삼각형의 합동, 여기까지만 살펴보려 그래요. 사각형 여러 가지 도형들, 다른 것들은 이제 차차 2, 3학년 또는 나중에 다루게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스스로 준비하기 잠깐 봅시다. 스스로 준비하기. 빨간색 볼펜을 준비하셔서 봅시다. 1번 세 가지 중에 줄 쳐주세요.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여기다 만 추가해주세요. 요것만. 물론 필기도구는 있어야 되겠죠.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각도기라든가 다른 도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심지어 건설 현장이나 인테리어 하는 분들은 레이저로 길이를 재는 레이저 줄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눈금이 없는 자를 쓰는 이유는 나라마다 단위가 다 틀려요. 또 수백 년, 수천 년 전 생각해 보세요. 단위가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심지어 요즘 음식점에 여러분들 고깃집 가보시면, 고깃집 뭐 1인분 주세요 그러면 1인분의 양이 사실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또 당연히 외국에 나가면 더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그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 눈금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냥 막대기야, 막대기.
눈금이 없는 자니까 이 길이만 긋는 거예요. 선만 긋는 거예요. 눈금이 없어요. 읽을 수 없는 거야.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 동그라미 쳐주세요.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 동그라미, 이것을 이용하여 선분과 선분 동그라미, 각 동그라미 쳐주세요. 지난번에 선분, 앵글, 라인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각은 뭐였더라? 앵글 얘기했었죠. 우리 수동중학교 저 옆에 사다리 약국 새로 생겼죠 이번에? 정문 옆에, 그 옆에 사다리 파는 집에 가보세요. 가면은 사다리, 앵글, 선반 그렇게 해놨어요. 앵글을 어떻게 해냈다, 그 구조물을 만들어서 선반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 장치들을 그냥 앵글이라 그래요. 편해서 앵글, 각을 얘기합니다. 또 카메라 앵글, 영화 감독이나 카메라 감독님들은 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화각,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본 시야가 또 달라지고요. 위에서 찍느냐 아래에서 찍느냐, 또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또 멋있게 하기 위해서, 또 요즘은 더 좋아진 게 드론 같은 게 생겨서 위에서 찍은 모습을 보여주죠. 쉽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각에 따라서 보여지는, 또는 그 시청하는 분들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으로 삼각형을 어떻게 작도할까? 조건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만족하게 되면, 어떤 것을 만족하게 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죠. 조건 얘기합니다. 삼각형을 어떻게 작도할까? 작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조건, 그러니까 합동이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삼각형이 될 조건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구구단 빨리 외워서 빨리 풀고,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돼. 입 다물고, 그래, 저거를 사다리꼴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기 롯데월드, 저기 학교 옥상이나 여기 산에 올라가면 롯데월드 저 불이 보이는데 그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체크하기 보겠습니다. 체크하기, 초등학교 내용이에요.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 보겠습니다. 빨간색 볼펜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도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원을 그릴 때 컴퍼스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또 원의 일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원이면 뭐였더라? 사이클이죠, 사이클. 사이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서클이죠. 여러분들 마술하는 분들이 쓰는 이런 거 봤습니까?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막 이게 연결이 됐다 끊어졌다 막 그러던데. 어쨌든 서클. 그래서 자전거는 뭐예요? 서클이 두 개 있으니까 바이시클. 그렇게 얘기하죠. 또 여러분들 지난번에 드렸던, 어떻게 볼까? 보여드렸던 부채. 이게 원으로 돼 있죠. 원. 그 다음에 이런 부채는 반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릴 때에는 당연히 손으로 그리면 삐뚤삐뚤하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도구가 여기 나왔듯이 뭐라고요? 컴퍼스죠. 컴퍼스를 1번 컴퍼스를 사용하여 원 O의 중심 동그라미 쳐주세요. 중심 동그라미 하고서 얘는 영어로 센터, 아까도 나왔죠. 지문할 때도 나왔죠. 센터, 영어로 센터 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생이죠. 중학교가 뭐예요? 중이 뭡니까? 가운데 중이죠. 선생님도 반극중이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원의 가운데 있는 점이다. 센터, 우리 응급의료센터, 주민센터 이렇게 얘기하죠. 또 포지션, 야구나 농구나 축구할 때 센터, 가운데에 있는 센터 이렇게 얘기하죠. 중심이에요, 중심. 팽이 돌릴 때. 아니죠. 컴퍼스를 할 때는 어떻게 되죠? 핀으로 찌르는 부분이죠. 아이고, 내가 컴퍼스를 안 갖고 왔네. 컴퍼스를 가져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핀으로 찌르는 그 부분이 되겠죠. 선분 OA를 반지름 동그라미 쳐주세요. 반지름 동그라미 쳐주세요. 지름의 반이란 얘기죠. 마치 이불을 반 접듯이, 여러분들 옷이나 뭐 그런 것들을 포개어 놓을 때 반 접듯이.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지금 잘 안 보이네. 여기까지는. 아이고, 뭐 이렇게 가져온 게 맞냐? 손수건, 이불이나 손수건 접을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반 접으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기면 얘가 반이 되겠죠. 반. 포개어지니까. 합동이란 얘기입니다. 삼각형의 합동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형들도 합동이 있어요. 이렇게 반 접어주면 얘가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죠. 원에서는 반지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반지름을 하는 원과
반직선 레이라 그랬죠? 레이 생각납니까? 레이. 옛날에 어느 자동차 이름에도 레이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오리, 레이 피쉬 얘기했었죠? 레이 피쉬. 얘가 만나는 점을 찾으시오 해서 어떻게 했냐면 핀으로 찔러서 A의 길이만큼 컴퍼스로 그려서 이렇게, 물론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컴퍼스로 이렇게 그려서, 선생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컴퍼스로 쓸 거예요. 얘를 컴퍼스 가져다 여기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얘를 가져다가 얘가 중심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찍고, 요 A에서 이렇게 그으면 뭐냐 하면 B와 만나요. 화살표 툭 찔러주세요. 자, 시청자 퀴즈. 그때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만나는 점, 만나서 생기는 점을 뭐라고 그랬죠? 생각납니까? 어때, 생각나요? 그래서 써주세요.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이 점을 괄호하고 써주세요. 교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를 볼 때, 아, 내가 제2롯데월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지하철 노선도 수유역 가서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서, 아, 4호선 수유역에서 출발해서 어디 동대문 운동장역에서 갈아타서 어디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때 생기는 이 교점이 환승역이 되겠죠. 아니면은 뭐 지하철을 이용해도 좋고요. 뭐 다른 뭐 택시도 있겠습니다만, 지하철 노선도를 봤을 때 우리가 점선의 연결 상태를 보고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누가 판단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정보를 주는 거죠. 도움이 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뭐란 얘기죠? 지문 인식할 때, 얼굴 인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요 도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파악해서 원인과 일치하는가, 본인과 일치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뭐 우린 그렇게 어려운 건 안 합니다만 이렇게 작도해서 교점을 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섹트, 또 비행기를 갈아탈 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저기 멕시코로 여행을 가고 싶다, 바로 그 멕시코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없다면 다른 데로 미국에 가서 환승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기 고향이 뭐 강원도 저기 원주 그러면은 거기다 바로 가는 뭐 고속버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춘천에 가서 갈아서 탄다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2번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얘들아. 그래서 찾아서 그 점을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은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으로 된 이 도형과 합동 동그라미 쳐주세요. 번개 표시. 포개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개어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합동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실크 스크린이라고 들어봤어요? 실크 스크린? 그래서 뭐냐면 이게 실크에다가 특수한 염료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모양, 선생님은 이거 시계판으로 만들었어요. 시계판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실크에다가 달력이 좋습니다. 실크 비단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여기다가 잉크를 바르고서 얘를 이렇게 문질러줘. 이걸 뭐라고 하던데? 이렇게 문질러주면 그 잉크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깨끗한 부분. 실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뚫려서 뒷부분에 비치고, 여기에는 통과를 못해요. 이쪽은. 그러면 요 시계판 모양만 이렇게 잉크를 발라주면 그 모양만 이렇게 묻어놔요. 이렇게 거꾸로 됐나? 이렇게 묻어놔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은 이 시계판을 가지고 그림 그리고, 옷도 선생님 티 입고 다니는 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똑같이 인쇄를 해. 그 실크 스크린 인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은 부채를 수천 개, 수백 개, 수만 개 만들어요. 여러분들 티셔츠나 모자에 무늬 넣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이런 기법으로 합니다. 미술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실크 스크린이라고 그래요. 실크 스크린. 그래서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똑같은 도형들을 반복해서 그릴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실크 스크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합동이 되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에는 4칸이고요. 모양이. 이쪽에는 9칸 해서 어떤 모양이냐면, 얘가 회전 그대로 포개어지던가 돌려서 이런 모양이 되겠네.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기억과 포개어질 수 있다. 여기도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포개어진다라고. 이불을 포개듯이, 옷을 포개듯이. 똑같은 저기 옷 매장에 가면 똑같은 옷은 같이 포개어 놓죠. 손님들이 찾아가기 쉽게. 또 옷걸이에 똑같이 해놓는다든가. 모자도 마찬가지. 큰 모자나 작은 모자 섞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쓰거나 만졌을 때 모자가 머리가 큰 사람한테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매장은 가니까 모자를 못 쓰게 하는 매장도 있었어요. 특히 겨울철에 쓰는 그 털로 된 모자나 장갑은 어떤 데는 못 쓰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 넣고 만지고 쓰고 하면 늘어나거나 또는 심지어 이렇게 뭐 머리에 뭐 비듬이나 화장 같은 게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 써보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억이 포개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나 표현이 귀찮으니까 수학 시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학은 여러분들 쉽고 빠르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합동이다. 합동, 포개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실크 스크린을 이용해서 똑같은 시계판을 이 손수건에 이렇게 4개를 합동이 되게 찍을 수 있었어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 용어를 익히려고 그러냐면 대응이란 말이 어렵죠. 대응, 마주해서 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걸 응시한다 그렇죠. 응시. 이 대응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한자어라서 선생님도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될 때 3번. 다음 그림에 두 사각형이 서로 합동일 때 빨간색 볼펜 합동이 될 때 확인이 됐어요. 합동이 됐대요. 포개진다는 얘기죠. 포개질 때 이렇게 될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특징이 되는 아까 이 지문 얘기했듯이 특징이 되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게 특징이 될까요? 제일 긴 변 또는 제일 작은 각 그렇게 특징적인 것을 찾는 게 좋겠죠. 아까도 지문에서도 그 모양, 회오리의 모양, 만나는 점, 뭐 각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본다, 포개진인지 생각해본다 그랬죠. 마찬가지 사각형에서도 제일 긴 변이 지금 얘가 이렇게 대칭이 되네.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플립이라 그러죠. 그 갤럭시 폰도 이렇게 접히는 걸 플립이라 그러죠. 이렇게 뒤집어지게 대칭이 되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포개어지는 점을 써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니은이 비읍으로, 디귿이 시옷으로, 기역이 미음으로, 리을이 이응으로 이렇게 포개어지네요. 자, 한번 아까 손수건 어디 갔어? 손수건 한번 포개어지는지 해볼까요? 얘도 이렇게 포개어지는데 반 접으니까 이거 조금 비치는데 이거 모양이 다른데 그 이유는요. 요 중심을 딱 맞추기가 어렵더라고. 이걸로 선생님이 하는데 찍는데 수백 장 이렇게 찍는데 요 가운데 있는 요 중심이 있죠. 원의 중심. 얘를 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 찍은 거 옆에다가 똑같이 찍어야 되는데 기계가 아니고 선생님이 찍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여기쯤 되겠다. 여기가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 정도 되겠다 하고 이쪽에다 찍었는데 그게 몇 센치씩 차이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포개어도 일치하지 않는 겹쳐지는 모양이 다르죠? 겹쳐지는 모양이 다르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이거를 이제 전문 업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손으로 했으니까 이게 모양이 다르지만 전문 업자들은 기계로 해요. 또 여러분들 타일 아시죠? 욕실에 타일 만들던가 예술 작품 하는 분들은 이걸 기계로 실크 스크린 기계가 있어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큰 기계로 이렇게 찍습니다. 신문 찍듯이 책 만드는 분들은 큰 기계로 찍어서 이런 포개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번 꼭지점 디귿에 대응점 디귿이면 시옷이네요. 시옷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꼭지점 시옷이 되겠죠. 써줄까요? 보여주면서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 1번 꼭지점 디귿의 대응점은 써주세요. 이것만 써주세요. 꼭지점 시옷 그 다음에 2번에 시옷과 이응에 대응하는 변. 그렇지. 아까 얘기한 대로 꼭지점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변도 대응하고 각도 대응을 하죠. 그래서 대응변,
대응, 각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러냐면 시옷과 이응, 시옷, 이응. 야, 여기네요, 여기. 이번엔 반대로네. 얘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포개어지니까 대응하는 순서대로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시옷, 이응이니까 시옷이 얘고 디귿이고 이응이 리을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대응하는 변은 대응변은 변, 디귿, 리을 써주세요. 변, 디귿, 리을. 변, 디귿, 리을 써주시고 변, 디귿, 리을 써주시고 3번 마찬가지 미음, 비읍, 시옷 어디 쓸까요? 미음, 비읍 여기 각이니까 중심이 되는 각 여기다 별표 해주세요. 나도 헷갈리네. 별표 해주세요.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응이 되는 포개준다고 쓰면 이렇게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죠. 별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줘야 될까? 대응하는 순서대로 미음, 비읍, 시옷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타내서 써주세요. 각, 기역, 니은, 디귿. 각,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꼭 대응하는 점의 개수, 변의 길이, 그 다음에 각의 크기 등을 분석, 기록, 저장해서 아까 뭐였죠? 지문 인식, 지문을 인식한다든가 홍채 인식한다든가 그렇게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아까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영상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홍채 인식 그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 모양이 서로 다르고 지문도 다르게 생겼죠. 눈동자의 홍채와 손등이나 손목의 정맥으로도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체적 특징을 이용해 사람을 식별하는 걸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특허 추원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얼굴과 지문에 이어 홍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카타르 도하공항에서는 출입국 심사 때 홍채 인증을 합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홍채 인식기기 180대가 사용되는데 1m 거리에 있는 사람의 홍채를 1초도 안 돼 인식합니다. 홍채 인식 기술은 눈 동공 주변의 근육 조직인 홍채 모양을 수치화한 것으로 출입 통제 보안 시스템은 물론 확인되었습니다. 휴대용 인식기기를 통해 PC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홍채는 그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을 확률이 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분 가능한 특징도 260여 개로 지문보다 6배 이상 많습니다. 미조 변조하기가 불가능하게 되고 다른 생체 인식 장치에 비해서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홍채 인식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홍채 인식 기술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탑재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5, 6년 사이에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은 1-20%를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홍채 인식은 43% 성장률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의 비밀번호 홍채가 나를 확인하는 신분증이 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홍채의 이 무늬의 특징, 아까 얘기한 대로 점, 선, 각 그런 것들을 저장해서 본인과 합동이 되는지 확인해서 본인인지 확인한다는 얘기죠. 우리 스마트폰도 많은 기능들이 있죠.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것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 확인해 보았어요. 네, 마치겠습니다.